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어머, 이게 뭐죠? 다음은 특정 체계에 따라 구성된 도식이라고 합니다. 네,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A와 D에 들어갈 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왼쪽을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와 안에 숫자가 있고요. 예.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A, B, C, D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화살표일 텐데요. 네네네. 화살표들이 뭐 어떤 원 혹은 어떤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숫자들이 과연 화살표를 통해서 어떻게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발견해 A, B, C, D를 구하고 적절한 답을 보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 잠깐 배가 아파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힌트를 주세요.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라는 감이 와야 돼요. 그게 감이요? 뭐냐면 감이 안 오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근데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걸 따라가다 여기 보면 있네요. 마이너스 6과 6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화살표를 받고 있는, 주고 있는 이 숫자들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이 숫자가 유래되었는가를 아하. 찾으시는 것이 알 가장 것 같아, 알 것 같아. 저 알았어요. 벌써 그럼 이 힌트에 답을 풀었습니다. 저 4번. 3번이요. 4번. 3번. 4번 아닙니까? 3번인 것 상규 같은데. 씨? 저는 3번. 3번이요. 정답은 3번. 힌트를 거의 떠먹여 들었는데 예. 아마 이해하셨을 아니 거예요. A에 어떻게 216이 오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곱하기 아니에요, 해드리면- 곱하기? 맞습니다. 곱하기입니다. 네. 곱하기, 그러니까 네,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36,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개 곱하는 게 맞구나. 가장 쉽게 보이는 게 6이 지금 마이너스 6이요. 6과 C의 화살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만이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요. 그럼 C가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면 뭐 C가 다 마이너스 1이면 A, B, D도 다 구해봐야겠죠. 네. 구해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 화살표를 받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네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6. 이걸 곱하면 A가 나오는 거고요. 뭐 D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6. 이걸 곱한 것이 D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규칙이었다, 기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네. 번째 문제니까 좌절은 아직 안 할게요. 네, 좌절 안 난이도가 하고. 근데 네. 어느 정도예요?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문제? 한 중 정도 된다고 보시면 중이요? 됩니다. 네. 네, 이게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숫자 간의 이제 규칙인데 조금 중상이라고 할까요? 조금 중상이요? 더 어렵습니다. 중상. 자,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특정 체계에 따라 구성된 도식인데요. 네. A에서 D에 들어갈 값으로 알맞은 것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번엔 동그라미 안에 이 여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숫자가 지워진 것, 아. 숫자가 없는 게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통 화살표가 영향을 주는 경우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네. 일단 길이는 영향을 주지 그럼 않는다. 방향은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힌트를 네. 방금 주셨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원 안에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2가 적혀 있고요.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4가 적혀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가서 보니까 8이 되어 있고 다시 4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 2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A, B, C, D 아까와 마찬가지로 들어갈 정확한 숫자를 구해서 보기에 한 가지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기서도 힌트를 드리면 네. 화살표 방향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지금 풀었다. 아래로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떤 네. 규칙일까, 어떤 기술일까 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전 이해하시면 푼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전 4번. 저도 4번. 여기가 이거 괜찮네. 이거 풀만하네요. 제가 네. 수학에 약했거든요. 예. 저 못 풀겠어요. 뒤에 갈수록 어려워. 조금 뭔가 어렵습니다. 답이요. 중상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는데요. 어허. 그러면은 네. 규칙을 찾으신 거네요. 네,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와 음.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와 대각선 아래로, 대각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각각 어떤 규칙인지 그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찾으셨나요, 이게? 여기서 내려갈 때 규칙. 내려갈 때는 플러스 2. 내려갈 땐 플러스 2. 플러스 2가 그러면은 돼서 이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 곱하기 2. 네. 그러면 대각선으로 내려갈 때 그거는 제가 문제 푸는데 영향이 없어서 안 했는데
대각선으로 나누기 2 아닐까요? 지어가면서 맞습니다. 아, 나누기 2. 나누기 2까지 맞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예, 이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4, 8, 2 요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힌트를 발견해야겠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에서 4로 갈 때 가능한 게 더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정도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더하기 2거나 곱하기 2가 하나의 우리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내려갈 때 더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규칙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했잖아요. 네. 네.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해볼까요? 내려갈 때 곱하기 2를 하면 16이죠. 네. 16에서 곱하기 2를 하면 32가 되어야 어. 되는데 곱하기 2 규칙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남은 한 가지 후보 더하기 2를 해볼까요? 더하기 2, 10, 더하기 2, 12, 더하기 2가 올바른 아래 화살표의 규칙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그대로 여기 대입해보면 됩니다. 36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에 2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34가 들어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4. 일단 바로 B가 34이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도 2를 더한 값이 34이기 때문에 32가 나올 겁니다. 그럼 32, 우리 이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4, 8, A, 3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능한 게 뭐 더하기 4를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4, 8, 12, 16. 16인데 아까 32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하기 4는 아니구나. 아까 네. 남은 한 가지의 후보 곱하기 2, 4 곱하기 2, 8, 8 곱하기 2, 16, 16 곱하기 2, 32. 왼쪽으로 가는 규칙은 곱하기 2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여기가 그러면 16이라고 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면 D는 18이라는 숫자가 될 거예요. 36에서 18로 가는 대각선 화살표, 4에서 2로 가는 대각선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수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갈 때는 나누기 2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36 나누기 2, 4 나누기 2, 여기도 마찬가지로 9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6 나누기 2 하면 3이 되는 것이죠. 야. 3에서 2를 더하면 5가 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일단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시험장에서 촉박한 상황에서 마주쳤을 때 침착하게 풀어내려면 이 유형 자체에 좀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뭐 지수 씨 같은 분은 뭐 잘 푸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워낙에 갑자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평범한 네. 사람들은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연습밖에 문제. 없다. 네, 네. 연습만 살 길이죠. 다음 문제는 이번엔 그래프와 도형이 좀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 어떤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3번, 4번이 세트 문제입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은 어떤 명령어의 실행 예시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이어지는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가로축이 4, 세로축이 4 이렇게 4 곱하기 4 그래프가 있고요. 네. 보시면 지금 1,3에 검은색 사각형이 위치해 있고요. 2,1에 흰색 원이 위치해 있고 3,2에 검은색 삼각형이 위치해 있습니다. 요걸 추론해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한 거예요. W4/L4 그리고 P 2,1 땡땡 B Q 1,3 땡땡 A R 3,2 땡땡 A라는 걸 입력하니까 그래프에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번엔 가로축이 5, 세로축이 4입니다. 그리고 1,4에는 검은 색깔 원, 1,2가 흰 색깔 삼각형, 3,1이 흰 색깔 사각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W5L4를 입력했고 네네. P 1,4 땡땡 A, Q 3,1 땡땡 B, R 1,2 땡땡 B를 입력한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소개고요. 진짜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제시된 명령 구성어의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 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W와 L은 각각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을 의미한다. 2번, A와 B는 해당 도형이 각각 흰색, 검은색임을 의미한다. 3번, Q, 도형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각형을 의미한다. 4번, R, 도형을 나타내는 기호로 삼각형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고요. 앞서 우리가 본 왼쪽, 오른쪽 그 두 가지의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의미,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다 맞는 것 되겠습니다. 같죠, 왜? 2번 한 아닌가? 가지가 2번? 틀렸습니다. 아, 흰색 검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흰색인가?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수 씨는요? 지수 씨의 답이 중요하죠. 그렇게 색깔은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고 뭐 체크하셨어요? 1번,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 아, 같아요. 1번, 3번 1번, 중에. 3번 중에요. 음. 아, 저도 근데 나연님 씨 말처럼 근데 맞는 것 흰색 같아요. 검은색이 아니라 응. 검은색 흰색이다. 오. 저의 재능을 발견한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맞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면 대체 뭔가 싶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요. 처음에 좀 뭔가 겁먹었어요, 싶은데. 사실. 맞습니다. 이 문제 보고. 그림 너무 자체가 떨더라고요. 예. 이렇게. 굉장히 덜덜. 낯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도형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이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인가를 찬찬히 뜯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요. 가로축, 세로축이 4 곱하기 4, W4, L4, 음. 곱하기 5 곱하기 4, W5, L4 이 근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L4? 것 같아요. L4. wanna- 맞습니다. 일단 그 네. L4가 여기 그건 L4 아니고. 세로 예. L4 똑같이 L4인데 이 아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네. PQR 보시겠습니다. P, P. 2,1, 2,1에 위치한 이 동그라미가 P는 흰색 동그라미가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2,1 위치겠고요. 네. P와 B가 원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걸 볼까요? 1,3에 위치한 것 사각형인데 네. Q와 A 이번에는 사각형 검은색 둘 중에 하나가 Q 아니면 QA 이렇게 위치한 걸 같고요. 나머지 R 3,2에 위치한 삼각형을 보면 검은색이고 삼각형입니다. 네, 일단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1,3에서 검은색 사각형이 QA인데 검은색 삼각형이 RA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A가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색깔이구나. 근데 A가 검은색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이번에는 A와 B가 흰색, 검은색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죠. 검은색, 흰색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을 적절하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연관된 문제 네. 4번 이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는요. 다음 그래프에 알맞은 명령어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기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았으면 실제 적용시켜 보는 와우, 겁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이 5, 세로축이 4 이런 그 그래프이고요. 1,4에 흰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에 흰색 사각형이 있고요. 3,4에 검은색 원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가로축 5, 세로축 4,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기 네 가지 중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기술 체계를 입력했을 때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적절한 그래프, 그 도식 체계 골라서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진짜요? 푸셨어요? 벌써요? 2번 아닙니까?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네. 보기를 좀 친절하게 주셔가지고 일단은 네. 첫 번째 우리가 가로 세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2, 3, 4번이 같은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냐면은 사실은 2, 3번으로 또 압축이 돼요. 두 번째 이제 골라야 되는 거에서 그 다음에 Q는 이제 또 같고 마지막에 이제 R에 있는 게 가로축 1과 세로축 4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이 검정색이냐 흰색이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흰색이죠. 근데 흰색이기 때문에 B. 답은 B인 2번이다. 2번. 아, 맞추셨습니다. 아, 정확하게 괜찮나요? 또. 오. 근데 사실 아이고, 네, 네. 정확히 맞춰 주셨어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능성을 좁혀 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5다, 세로축이 4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L4 계속 말했잖아요. 세로 네. L4, 예. L4. 근데 보니까 1번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1번이 일단은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2, 3, 4번이고요. 그리고 볼까요? 이 삼각형이 1,4 보니까 PQR의 삼각형이 R 1,4B, R 1,4B, 1,4B 2번 아니면 4번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P 사각형을 보면 3,4 이 원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가 3,4에 위치해 있구나. 4,3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4번에 두 번째 4,3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답이 금방 2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 문제는 사실 뭐
막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사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네. 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좀 여유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지금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진짜로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 초콜릿 같은 거 당 좀 떨어지니까. 싸갖고 가야 돼요. 네, 네. 음.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제껴두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걸 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규칙을 꼼꼼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뒤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면 조급하잖아요. 맞아요. 시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맞아요. 여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배도 고파지고 네. 집중력도 흐려지고 하다 보니까 기술 문제네. 이건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다시 와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단 많기 세모 치고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뭐가 하나의 더 또 팁입니다. 좋아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기술 영역에 딱 보면은 문제에서 규칙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타고나신 분들. 기술 영역에 특화되신 분들은 이건 먼저 푸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봤을 때 숨이 턱 막히죠. 네. 이게 뭐야 싶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일단 좀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나보죠. 이어서. 같은 유형인데요. 네. 이번에는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 좀 어,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구나. 준비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아하. 아마 이런 문제를 접하면 체크하고 삼각형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네. 이번엔 5번과 6번을 세트로 묶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 실행 예시를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요. 또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은요. 가로축이 6, 세로축이 4입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4 그리고 1,3에 네. 흰색 육각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2에 검은색 하트 큰 게 위치해 있네요. 이번엔 사이즈가 다 다르네요. 검은색 큰 그렇구나.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5,1에 아하. 검은색 제일 작은 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W6, L4라는 그래프 하에 D 1,3, Q와 L. 자, 이거 각각 읽어내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S, 근데 여기 보시면 어포스트로피가 쳐져 있습니다. 이번엔 S 어포스트로피 3,2 CD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상 거의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오른쪽은 T 5,1 C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같이 힌트로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이번엔 가로축이 4, 세로축이 4인 그래프예요. W4, L4고요. 아래에는 D 4,3, C 디귿, S 3,1, Q 니은, T 여기에 T의 어포스트로피가 있네요. T를 잘 주심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1,3, 예. Q 기억. 근데 문제를 제가 그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T의 어포스트로피가 있다. 자, 다음 중 제시된 명령 구성어의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같아요. 명령어 구두점, 이 어포스트로피는 도형의 180도 회전을 의미한다. 니은, 2번 기억, 니은, 디귿은 도형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기억이 가장 크고 디귿이 가장 작음을 의미한다고 돼 있고요. 3번 DST, 도형을 나타내는 기호로 각각 육각형, 하트, 별을 의미한다. 4번 Q와 C, 해당 도형이 각각 흰색, 검은색을 의미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정답 어렵습니다. 2번 아닌가요? 저도 일단 2번 확인했어요. 저도 2번. 지수 모르겠어요. 씨는요? 저도 이번은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바로 아까 그 그래프 두 개 있는 문제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다 같아요. 바로 틀렸나요? 앞에 있는 문제, 문제를 보면서 좀 맞춘 말씀을 것 같은데? 드리면 네. 네. 일단 2번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네. 여기 끝에 있는 게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기억이 가장 작고 디귿이 가장 크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볼까요 한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1,3에 위치한 거 이거 네. 육각형이잖아요. 보통 크기. 보통 크기의 육각형이구나. 네. 1,3에 위치한 육각형 Q는 아마 우리 아까 A, B에 있던 위치 색깔일 것 같아요. 색깔인 맞아요. 것 같다. 흰색이구나. Q가 흰이구나. 근데 니은이 하나 더 붙었네요.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이걸 일단. 볼까요? S 이거 어포스트로피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S가 하트를 의미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2니까. 그다음에 C는 아마 여기 Q와 대응해서 색깔인 것 같아요. 아, C가 블랙이다. 검은색이구나. 네. 디귿은 글쎄요 아직 몰랐는데 크다. 크게 커졌습니다. 예.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데 음. 커졌어요. 자 그리고 T를 한번 볼까요? 5,1에 위치한 T는 별. 네. C는 우리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C는 검은색. 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억. 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땐 커졌습니다.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 땐 작아졌죠. 네. 작아졌기 때문에 기역이 가장 작고 디귿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이 어포스트로피가 무엇인가? 이 오른쪽이랑 한번 대조를 해서 보시면요. 자, S 3,2 하트에 어포스트로피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허. 하트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포스트로피는 거꾸로 한 것이구나. 엎어야 되는구나. 네, 를 추론할 수가 예.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번엔 T에 어포스트로피가 없다가 어포스트로피가 있어요, 생깁니다. 있어요. 자, 별 모양이 있는데요. 자, 어포스트로피는 없는 거잖아요. 180도. 네. 이렇게 하면 엎어. 12시에 있는 꼭지점을 6시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모양이 됩니다. 어포스트로피는 180도 없는 거구나, 돌리는 네. 거구나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아하. 추론할 수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 영역 저희가 문제를 몇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팁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빨리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문제에 어떤 규칙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화살표라든지 그래프나 아니면 도형을 입력했을 때, 도형을 눌렀을 때 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힌트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 동그라미에 숫자 찾는 것도 곱하기라는 것을 36, 마이너스 6 곱하기 6이라는 것에서 추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화살표로 내려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뭐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 오늘 아마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저게 뭐야?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종종 중간중간에 배치가 돼요. 보통 기술 영역이 처음 나오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네. 중간중간에 배치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는 용도구나. 이게 기술 영역이구나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보면서 느껴야 되시고 그 기술 영역에서 일단 내가 한번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겠죠. 이건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중에 풀어야지. 이거는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풀어야지. 그럼 풀 때는 어느 포인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문제에서 주고 있는 힌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